우리가 뭐 백이 있나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큰 자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큰 욕심 없이 하루에 한 걸음씩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드랭입니다.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사업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가 사업의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투트랙은 어떻게 빚을 내지도 않고 빚이 없이 사업을 해왔을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천천히 키웠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격적이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에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부업을 만드는 일, 그냥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투자를 받은 회사를 등치를 키워서 더 큰 회사에게 팔아서 엑시트를 하거나 이런 스타트업 회사처럼 이렇게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한 달에 그냥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쪽은 대중적으로 접하기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저만의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목적이 세 번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여러분 12년 전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이 빚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면은 자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몸으로 때운다라고 하는 거는 발품을 팔거나 손품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 갖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본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내가 팔 물건은 무조건 내 돈 주고는 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최소한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환경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벌 걸 각오한다면 3개월 동안은 최소 생활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시작한 처음 사업은 구매 대행이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몇 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신용카드도 레버리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인에게 얼마간의 운용자금을 융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융통을 하다 보니까 매달 내는 이자가 저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차라리 내가 특별히 투자할 데가 없으면 벌어들인 돈 전부 다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는 구매대행만 시작했기 때문에 구매대행이 매출이 커져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레버리지로 해결했던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매대행 외에는 다른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못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를 계속 충당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처럼 사업도 무조건 레버리지를 해서 뭐 대출을 빌려서 뭐 사업 자금을 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워낙 없이 시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망할 수도 있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처음부터 레버리지해서 시작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 또는 가지고 있는 돈에 정말 조금의 일부만 레버리지를 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초반에 빚은 웬만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특허가 있고 기술이 있고 정말 디자인권이 있고 지재권이 있고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진입장벽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업의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빚은, 초반에 레버리지는 성장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돈보다는 작은 돈으로 충분히 배워가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크게 시작을 해갖고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면 좋은데 우리 자체가 아직은
처음에 진입했을 때 아직은 미숙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버거운 큰 레버리지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레버리지를 했으면 대출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대출이자에 쫓겨서 무리한 판단이나 무리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돈을 융통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저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갚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자본에 대해서만큼은 레버리지는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와 노하우에 대한 레버리지는 있었는데요. 더 이상 자본에 대한 레버리지는 없었습니다. 자, 참고로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는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더 부가가치가 많은 일로 제 일을 옮기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매뉴얼화해서 사람에게 레버리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하우에 대한 레버리지는 뭐냐면 제가 구매 대행을 할 줄 알면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구매 대행을 할 줄 알면 다른 비즈니스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구매 대행을 할 줄 아니까 수입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도 한번 도전해 보는데 조금 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레벨 한 4, 5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 대행과 수입과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니까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세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배대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하우의 레버리지를 쌓아가면서 사업의 레버리지를 키웠다, 뭐 이런 거는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본의 레버리지는 없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금의 일부를 재투자를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수입도 하게 되고 브랜딩도 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되고 수출도 하게 되고 수입 대행도 하게 되고 배송 대행도 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또 재투자한 부문들이 성장을 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아니다 싶은 것들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보통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이상의 수익이 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사기일 수 있거나 아니면 숨겨지지 않은 무엇인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 부분 이상으로 되기 위해서 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이유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뭐 레버리지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시간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확장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 구매 대행을 하고 있거나 위탁을 하고 있거나 병행 수입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고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돼서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벌어들인 자본, 잉여금을 전부 다 회사에 재투자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이익 잉여금의 약 60% 정도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외에.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또 안전한 자산을 키워나갔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완벽한 안정지향적 인간이다라는 메타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벌어들인 사업으로 어렵게 벌어들인 이 돈을 허튼 데다가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두 번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성장은 굉장히 느렸어요. 엄청 느렸어요. 하지만 차곡차곡 쌓아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벌어들인 사업 자본 잉여금 60%를 부동산, 코인, 미국 주식, ETF, 고배당 펀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냈고,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자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위험 자산이라고 밖에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대한민국 땅 어디를 사도 공시지가 2배 이상은 올랐어요. 물론 파는 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또 파는 거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보다 못 올라갈 것 같다고 한다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사놓으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어떤 걸 사는데 집중을 해야 되나 라고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회 돌아가는 거, 세계 돌아가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떤 관련된 산업이 뜰 거라는 거,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심적인 부분이나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대장주들만 모아놓은 ETF를 사서 정말로 욕심내지 않고 1년에 5%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게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배당 펀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연으로 배당하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배당하거나 분기에 한 번 배당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월로 배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월로 배당하는 것들을 뭐 크게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한 달에 꾸준하게 새 전후로 300만 원 이상은 들어오는 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사놓은 것들이 이제 월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뭔가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외에 다른 데 투자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는요, 사업에 재투자했던 레버리지로 성장했던 이런 부문들의 사업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런 이익 덕택에 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장한 방법도 절대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백이 있나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큰 자산이 있는 게 뭐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큰 욕심 없이 하루에 한 걸음씩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사업의 레버리지도 그 외의 레버리지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횟수로 13년째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게 된 방법이니까 믿을만한 방법이 맞을 수 있겠죠. 보통은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걸로 아직도 밥을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우성장하는 사람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믿어도 된다고 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네. 다만 오랜 기간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실력을 쌓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레버리지만 통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레버리지를 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벌잖아요. 그때 실력과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는 가장 큰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좀 비싼 컨설팅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참고만 했고요. 책을 많이 보면서 제가 제 돈 주고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이게 괜찮다고 하네. 그럼 다른 책도 한번 읽어봐요. 이 책에서도 괜찮다고 하네. 다른 책에서도 이 책에서도 괜찮다고 하네.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괜찮다고 하네. 그럼 한번 사봐요. 내 돈 주고. 그래서 잃어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거대한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박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필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